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는 글로벌 주식 영업팀 권준국입니다. 오늘도 역시 해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본 기업인 무라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리서치센터의 김광수 의원님 모시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라타가 이제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이번 분기도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네. 네. 이번 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실적이 뭐 매출액, 영업이 모두 YOY 전년 대비 뭐 전분기 대비 해서 전부 다 역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IT 시장, 뭐 TV, 스마트폰, PC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올해 초부터 뭐 지난 4월 정도까지도 여전히 기대감이 유효했었어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는 좀 나타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들 기대감을 모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좋지 않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대표 제품인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집계가 됐는데 한 마이너스 14% 정도 YOY 기준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너스 19%, 뭐 샤오미, 오포, 비보 한 마이너스 15%에서 20% 수준의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센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또 지금 2분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전방 수요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애플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숫자 자체가 어느 정도 빠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PC 부문도 많이 빠졌고요. 이러한 부분들 MLCC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RF 모듈이나 소우 필터 다 통신 관련된 부품들인데 이런 쪽 부품들의 실적이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정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도 부진하면서 이에 따른 또 여파로 이제 재고 부담에 대한 또 비용 문제까지 또 이어지다 보니까 뭐 매출이나 영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냥 안 좋았다라고. 그러면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작년 대비했을 때는 좀 역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주로 이렇겠다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무라타가 가이던스를 준 것 자체가 FI 기준, 뭐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20% 넘게 역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매출액 대비 역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무라타의 그 수주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BB 레이시오가 지금 4개 분기 연속 계속해서 1.0을 하회를 하고 있어요. 매출액 대비 수주액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주잔고가 줄고 있는 상황이 지금 1년째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행히 지금 1.0 밑으로 수주액이 매출액을 넘어서고는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BB 레이시오 자체가 이제 0.78에서 0.9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워낙 재고 조정을 어느 정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방 수요가 살아나고 수주 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가동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거든요. 제한적인 가동률을 가지고는 영업이익률을 많이 유지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림 3번을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사실 거의 과거 대비한다 그러면은 지금 통상적으로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는 네. 기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수익성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전방 산업의 수요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야 뭐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나 중국 쪽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최소한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연초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가 지나고 나서 발표되는 숫자들이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전방 산업의 수요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좀 이 시점 정도 됐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가 네. 올해 하반기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올해는 여전히 조금 이 추세로 가다가는 계속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보고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센티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을 거라고 봐요. 특히 IT 시장 자체는 네.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먼저 다른 쪽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IT 디바이스 수요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교체 주기를 스마트폰은 지금 3개월에서 4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늘었어요. 지금 40개월 초반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 TV나 이제 뭐 PC 같은 제품들은 4, 5년을 훌쩍 넘기죠. 근데 왜 그때 수요를 당겨왔으면 그리고 그 수요를 당겨왔을 때 많이 살 수 있었던 동인 자체가 각국 정부들이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했죠. 유동성을 많이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유일하게 뭐 애플은 좀 버티고는 있지만 팀쿡도 언급한 대로 구조조정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지 않은 현상인데 타 국가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고용을 많이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쟁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비를 이런 그 IT 제품이나 일반 내구재에 쓰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식음료 아니면 이제 뭐 놀러 가는데 호텔 뭐 이런 여가 비용에 지출을 하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쪽으로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만 이런 쪽 센티가 돌아올 텐데 저는 그게 올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봤을 때 IT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 숫자 자체가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기관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사실 무라타가 이번에 이제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PC 시장 이런 전방 IT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예측을 한 숫자들을 보게 되면 결국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PC를 제외하고는 뭐 작년보다는 뭐 3에서 30% 다르긴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증가한다라고 예상치를 내놓긴 했지만 이 부분이 실제 매출까지 이어지는 데까지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먼저 살아나야 될 부분들이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하반기 시점이 밀리고 있죠.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에 뭔가 가격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국내장을 보더라도 해외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좋지 않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그래도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던 근거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재고 조정을 많이 했고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비용단에서의 어떤 효율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품 믹스적인 부분들 이런 쪽으로
운영을 달리하는 효과가 네.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애플과 같은 업체들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고객들이 신제품을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흐름 자체는 어떤 바닥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다. 그리고 더 떨어지더라도 룸이 있다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크로적인 금융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크게 터져서 장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업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정성적인 제품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세트 고객들이 출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막 수요적으로 해서 분위기가 막 좋아진다 이런 컨셉보다는 결국엔 네. 이제 비용 효율화되는 부분들이나 네. 뭐 아까 말씀해줬던 신제품이라던가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국에는 또 기대감이죠. 더 큰 상황. 근데 이제 기대감은 IT 쪽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표 1번의 이제 분기별 실적 전망에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용처별 제품이 좀 나타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1분기에 28%가 나왔는데 모빌리티 분야가요. 네. 근데 지금 전년 동분기에 보면은 한 21% 정도 되거든요. 네. 이쪽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IT가 빠지고 있지만 숫자 자체로 이런 전장 쪽, 자동차, 전기차 쪽 부문에서 계속해서 매출 증가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고수익 제품입니다. 단가도 높고요. 이런 쪽 부분들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고 만약에 그래도 절대적인 비중은 아직까지 IT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IT 쪽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좀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네. 이제 성장 산업에서의 어떤 실적이 주가 부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장을 보더라도 2차 전지 부문이 네.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급락을 좀 하고 네. 있다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럼 전기차 쪽 센티가 많이 나빠지는 건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사들, 자동차 부품사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국내장을 본다 그러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 종목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고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기존 IT 기업들 중에서 전장 쪽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은 주가상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적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올해가 그런 원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이죠.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제 사실 MLCC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무라타인데 네. 아마 국내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아마 삼성전기 때문에 아마 네. 많이 들어보시고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삼성전기랑 무라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지금 현재 무라타 네. 상황에 뭐 차별화된 점이나 뭐 메리트나 뭐 이런 점들도 있을까요? 네, 뭐 IT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MLCC 업계에서는 그래도 탑티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항상 MLCC 업계에서 좀 네. 최근에 이제 선을 긋는다라기보다는 네. 기업을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IT 쪽은 큰 스펙적인 부분이나 제품적인 차별화가 거의 없어요. 삼성전기가 워낙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도 IT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장 쪽에 많이 진출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의 조금의 차이가 존재를 해요. 여기서부터. MLCC 제품에서 가장 수익이 높고 고스펙 제품이 전장 쪽 분야거든요. 기판은 상대적으로 전장 쪽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기판은 서버나 네트워크 쪽이 높거든요. 근데 MLCC 쪽은 이 전장 쪽, 특히나 파워트레인 쪽 부문이 굉장히 고스펙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이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굉장히 고온이라든지
고압, 다습 이런 환경에서 버텨내야 되는 스펙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워트레인 쪽 제품의 비중이 높은 회사냐 적은 회사냐 요걸 놓고 많이들 이제 구분을 지어요. 이제 강자가 일본의 TDK 그리고 무라타 정도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공급을 많이 해요. 근데 삼성전기의 아직까지 대부분의 제품은 전장 쪽을 공급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전장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이제 저희가 보는 클러스터나 뭐 오디오 내비게이션, 비디오 이런 쪽, 라디오 이런 쪽 제품 위주로 많이 공급을 합니다. 하지만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파워트레인 쪽은 그러면은 전혀 안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포테인먼트 쪽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작년부터 살펴보면 고용량 제품이 있어요. 스펙적인 부분으로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고용량 제품은 이미 삼성전기도 파워트레인 쪽 부문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쪽 부문의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향후에 이제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 이제 고압 이런 쪽 관련된 제품도 삼성전기가 이미 어떤 인증을 마친 제품들이 있어요. MLCC 종류로 치면 한 13종 정도 작년에 발표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인 테스트는 끝났고 전장 같은 경우에 신뢰성 검증이라는 게 양산품으로 속하려면 테스트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그 구간에 와 있는 거고 대신에 고용량 제품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탑재가 되고 있다. 이 MLCC 중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 전장 쪽에 비중이 높아질수록 좀 매출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빌리티 쪽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확실히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직은 그 부진한 실적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 향후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는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조금 더 무라타의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도 시장의 어떤 MLCC 업계의 전장의 그 성장 속도보다도 MLCC 전장 부문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높아요. 잘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기존 IT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제 무라타나 삼성전기 국내 업체들도 이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이제 다음 분기 이제 실적까지 이 MLCC 특히 무라타에 뭔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유의 있게 봐야 되는 내용 결국에는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 수치 이런 것들을 조금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데이터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대감만으로는 올리기가 좀 주가 흐름이 반등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기대감에 오래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숫자가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 좀 온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무라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MLCC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이거 관련된 기업들 특히 무라타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리서치센터 김광수 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